내가 가진 자본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쯤 투자를 하다 보니까 소진이 되잖아요, 자본이. 그렇죠. 아, 그 고민을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하세요. 네, 그랬을 때 원래 50채가 목표인데 이제 네. 10채 넘었는데 네. 이렇게 많이 소진이 되면 내가 어떻게 50채를 하지? 이제 이런 고민에 빠진 거죠. 맞아. 그래서 네. 물론 선생님의 지향점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17채 중에 2채는 전세예요. 2채 전세는 많이 플러스 P예요. 뭐 계략적으로 금액 한번. 그런 분한테 또 100만 원만 드릴 수는 없어서 저도 돈이 많지는 않아서 120만 원 드리고 마무리하고 그래도 이제 깨끗해지긴 했죠. 그리고 이제 세입자 들어오시는데 네네. 세입자들도 다 아시더라고요. 여기가 나무가 있었었고 비둘기 똥도 보이고 막 하니까 비둘기가 많다는 걸 아시고 네네. 바닥은 깨끗이 치웠는데 벽에 있는 것들은 치울 수가 없으니까 네네. 아시고 네. 저한테 세입자한테 배웠어요. 음. 구청 가서 비둘기 약이 있대요. 공짜로 준대요. 비둘기 약을 공짜로 주니까 그걸 받아다가 달래요. 그래서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게 있군요. 그리고 이제 가서 그거 받아다가 그거를 이제 벽에다 붙이나 봐요. 그러면 비둘기가 안 온대요. 아, 걔는 먹고 죽는 게 아니구나. 퇴치제 뭐 이런 거. 네, 향 같은 게 나나 봐요. 그래서 비둘기가 잘 안 온대요. 오히려 배운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좀 저렴하게 놨죠, 새도. 근데 마침 들어오시는 세입자분이 방수 관련 뭐 건설 관련, 아, 그런 분들 너무 설비 좋아요. 관련, 네, 우리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맞아. 그래서 저도 그런 세입자 있는 집은 마음이 되게 편해요. 네. 본인이 알아서 막 변기도 뜯어서 네. 고치고 막 네. 그러시니까. 그러면서 네. 자기가 이런 물건 잘 안 돼요. 오히려 좋더라고요, 저도. 근데 이제 좋은 면에 반대로 또 너무 잘 아시니까 까탈스럽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지금은. 알고나 있어라. 너네 집이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너도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자기한테 이제 덤탱이 씌울까봐 그러시는지 사진 보내주셔서 보내주실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 비가 더 오면 아마 무슨 수리가 필요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예고를 해주세요. 알겠다고 언제든지 연락하시라고. 그래도 다 내시고 그 네네. 주거급여 받으시더라고요. 새도 꼬박꼬박 잘 내시고 물론 수익률은 네. 제가 갖고 있는 것보다 가장 떨어지지만 네네. 그렇다고 마이너스가 나진 않아요. 저도 12%인가 13% 정도 돼요, 그게. 그래서 아, 위안이 되네요, 선생님. 네네네. 그래서 그냥 근데 그게 선생님도 아마 그런 것 같고 저도 그런 것 같고 수익률이 되게 낮아요. 그게 저의 실패 사례 중에 하나가 13%인가 그렇고 선생님도 아마 그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게 제 거 중에 덩치가 되게 작은 거예요. 저도 한 4천인가 그래요. 저도 4,900. 4천인가 저도 5천 사이 물건이어서 그게 수익률에 작다는 건 들어간 돈이 많고 대출이랑 아니면 월세 비율이 좀 작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어차피 덩치가 작은 거여서 전체적인 볼륨으로 봤을 때는 큰 영향이 없는 거라고 또 생각이 들고 이게 우리 물건의 특징이 작은 물건 위주였기 때문에 하면서 항상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니까. 근데 그런 것도 보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때 이후로는 연식을 중요시 그렇죠. 연식을 중요시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그 연식이라는 말을 수업 시간에 제가 했을 거예요. 저는 연식하고 평수만 봐요. 그 이유가 정확히 그거예요. 내가 옛날 거라 하면은 뭔가 고생스럽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불안해. 세입자가 있어도 불안하고 없으면 더 불안하고. 그래서 우리는 오래 갖고 갈 사람들이니까 그냥 집 그것만 보면 된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유 선생님께서 인천의 핫플레이스에 받은 빌라는 그런 거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집. 그래서 그런 거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채무자 명도하는 거에서 스트레스 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걸 저 아, 같은 맞아. 고민을 네. 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어차피 내가 가진 자본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쯤 투자를 하다 보니까 소진이 되잖아요, 자본이. 그렇죠. 아, 그 고민을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하세요. 네, 그랬을 때 원래 50채가 목표인데 이제 네. 10채 넘었는데 네. 이렇게 많이 소진이 되면 내가 어떻게 50채를 하지? 이런 고민에 빠진 거죠. 맞아. 그래서 네. 물론 선생님의 지향점은 아니에요. 뭐 전세를 끼고 가는 거가 선생님은 안 좋아하셨지만 네네. 자금이 한계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17채 중에 2채는 전세예요. 아, 맞네요. 2채 전세는 많이 플러스 P예요. 전세를 넣다 보니까. 뭐 계략적으로 금액 한번. 인천에 있는 거 지상층에 제가 7,500 정도에 받아서 전세가 1억 1,000이고 안산에 있는 것도 네네. 그것도 7,500에서 8,000 그 사이에 받아서 그건 1억 2천이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네. 갭이 많이 생겼잖아요. 네네네. 자금 근데 확보를 사실은 거기서
두 개 합치니까 한 4천, 5천 정도 한 거네. 네, 5천이 넘죠. 5, 6천 정도 되는 거죠. 음. 근데 이제 그걸 하면서 사실은 편하지만은 않아요. 불안하죠. 네. 2년 후에 어찌됐거나 제가 다시 보증금을 드려야 되니까 전세 낼 때 고민을 너무 많이 해서 부동산 여러 군데다 이제 전화를 해봤어요. 네. 지금은 사실 대한민국의 모든 땅이 다 오른다고 하니까 빌라까지도 전세금이 오르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부동산에 연락을 해봤어요. 지금 1억 2천 받지만 그러면 시세가 안 좋을 때는 이거 전세 얼마 받냐 그랬더니 1억 1천이래요. 1천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고민할 그렇죠. 필요는 없겠네. 1,000만 원 정도면 지금 호주머니에도 1,000만 원 있지 않아요? 아이 무슨 지금 당장 꺼내줄 수도 있는 돈인데. 아닌데 아무튼 네. 그렇게 고민을 할 필요는 없는 맞아. 내용이더라고요. 이게 영향이 큰 부분은 전세가가 뻥뻥 뛴 게 선생님이 사실 거주하고 있는 집이 그렇잖아요. 네. 거기는 뻥뻥 맞죠, 뛰었거든. 맞죠. 경기 안 좋을 때랑 좋을 때가 편차가 굉장히 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또 많이 올랐고. 네. 근데 이거는 뭐 많이 올랐어도 그거에 비해서는 절대적인 금액에서는 상대적으로 네. 적으니까 그렇게 걱정할 게 아니네요. 물론 전세를 저도 좋아하진 않지만 자금이 우리처럼 부족하고 모자랄 때는 몇 건에 하나 정도는 맞아, 안고 맞아. 가도 감당이 맞아. 되겠다. 아 그럼요. 네. 저도 뭐 절대적으로 월세만 해야 돼 이건 아니에요. 내 상황에 맞게 하는 거지 뭐. 근데 마음이 조금 불편한 건 맞긴 맞아요. 근데 그 전세 비율이 늘어나면 그 불편함은 분명히 더 커질 거라고 저도 생각은 있어요. 네. 근데 그리고- 선생님 정도의 비율이라면 17채에서 2채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높은 비율은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전세 놓으면서 또 한 가지 배운 게 빌라 전세가 생각보다 매물이 없구나. 그래서 잘 나가는구나 금방. 맞아. 월세는 오히려 한참 기다려서 몇 그렇죠, 번 그렇죠. 보시는데 빌라 전세는 한 번 보고 바로 계약하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냥 약간만 깨끗하게 해놓으면 그냥 바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전세가 잘 나가는구나 이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동네에 그 평수는 전세가 없어요. 다. 아마 선생님 이번에 낙찰 받은 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가 봐요. 전세도 없고 월세도 없어요. 집이 이렇게 많은데 어쩌면. 그러니까요. 그 항상 드는 의문이 집은 많은데 나온 집은 없어. 워낙에 아파트 전세가가 비싸고 하니까 음. 빌라 이제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빌라로 전세를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제가 현금으로 월세 쪽을 좋아하긴 하지만